안녕하세요. 올비 원장입니다. 오늘은 올비가 만든 스터디센터 큐어에 관련된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 심자, 공부할 때 공짜,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이름, 마덜, 매니저 이런 이름이 아닌 큐어입니다. 즉 치유라고 불리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학교를 가지만 올해 초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도 가지 못했고 안전한 공간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사이클이 무너지고 그 사이클을 세우려고 독서실에 갔고 독서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가 되다가 다시 사이클이 무너지고 그 아이들을 수업에서 만났습니다. 아이들과 상담을 했고 아이들에게 관리형 독서실을 추천했어요. 아이들은 그곳에 가서 많이 힘들어 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그 공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큐어를 만들었습니다. 재수할 때 총 3종류의 재수 방식이 있어요. 강남대성, 시대인재 같이 재수종합반에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양지 메가스터디 같이 기숙학원에서 재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학 재수학원이 있어요. 3가지 재수학원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독학 재수학원입니다. 이 모델을 어린 고등학교 1, 2, 3학년에게 적용시킨 게 관리형 독서실이에요.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은 원래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모두가 그 힘든 공간에서 참으라고만 합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니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저는 공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힘든 공간이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편안하고 조금 더 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큐어를 생각했고 분당에 있는 관리형 독서실 대부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봤고요. 거기서 느껴지는 생각은 아이들을 그냥 감시의 대상, 관리의 대상으로만 봤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래도 다시 또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으로만 아이들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어요. 관리형 독서실을 갔어요. 가봤는데 저는 좀 밝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광등으로 만들어진 밝음이 아닌 자연 채광으로 만들어지는 밝음. 근데 그 밝음을 만들기 위해서 통창을 만들게 되면 좀 공간이 산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채광은 들어오되 산만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그 창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변화를 아이들이 느끼는, 그래서 그 창은 살아있는 액자처럼 느껴지는, 차가운 책을 보면서 고개를 들어 봤을 때 자연 채광이 느껴지고 그 채광 속에서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모습이 지금 현재 95%의 공정을 마치고 있는 큐어의 창문입니다. 큐어의 창문은 앉으면 안정감을 주고 서게 되면 전체 공간들이 트여져 있는 개방감 때문에 답답함을 줄여줘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관리형 독서실을 가봤어요. 그러면 책상이 쭉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중국 같았습니다. 중국스럽다. 앞에 학생이 있고 뒤에 옆에 다 모두 학생들이 있고
앞에 학생이 있고 옆에 학생이 있고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경쟁 심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도리어 답답함이 느껴졌거든요. 큐어의 책상은 지그재그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있는 학생은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있는 부분을 비웠어요. 그래서 옆에 여백을 만들어 뒀습니다. 이 여백이 아이들에게 공부할 때 훨씬 많은 편안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상을 만들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 디자인, 재질. 독서실에서 책상을 만들 때 저희가 고급 재질로 쓰는 재질이 라미네이트입니다. 라미네이트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관리가 편해요. 근데 저는 제 손으로 라미네이트를 올려놨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였냐면 차가움이었어요. 책도 차가운데 책상도 차가운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상판을 너도 밤나무를 만든 원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목이 느껴지는 따뜻함, 그리고 책 글을 썼을 때 살짝 살짝 들어가는 그 느낌, 이런 편안함들을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어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물입니다. 물을 많이 먹게 돼요. 실제 관리형 독서실 아니면 독학재수 학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먹습니다. 물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요. 근데 저희가 물을 먹을 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마스크를 벗고 물을 마시고 되게 불편하죠. 큐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텀블러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비싼 텀블러는 아니에요. 그러나 재질이 트리아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리아탄은 젖병을 만드는 재질이에요. 조금 뜨거운 물을 넣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텀블러를 제공할 겁니다. 관리형 독서실에 가보면요, 독특한 냄새가 있어요. 사람 원래 그 향이 좀 강합니다. 관리형 독서실은 학생들이 계속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있어요. 그 냄새 중에 가장 강한 냄새가 신발입니다. 신발에서 특히 여름철에는 많은 냄새가 나와요. 그 냄새들을 좀 없애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공부할 때 발이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총 100개의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큐어는 다른 공간에서 만약에 만들었다면 150개의 좌석이 가능한 공간이었지만 저희는 100개의 좌석을 만들었고 100개의 사물함을 만들었고 100개의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었고 100개의 신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발장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발을 갈아 신고 들어오게 되어 있고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겨울이 되면 아이들이 롱코트를 입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뒤에 좌석에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몇 년 동안 유행인 게 롱코트잖아요. 그럼 바닥을 쓸고 들어가요. 그럼 아이들은 나중에 집에 갈 때 먼지가 묻어 있는 롱코트를 입고 가요. 그래서 큐어는 겨울에 총 80개의 옷걸이를 강의실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좀 더 쾌적하게 아이들이 옷을 벗어놓고 뒤에 좌석에 옷이 없이 그냥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큐어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안전이었습니다. 분당에 있는 모든 관리형 독서실은 중앙 난방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방에 모든 각 방에 에어컨이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큐어는 4개의 열람실과 중앙홀, 상담실, 카페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개별 난방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공기청정기를 쓸 수 없어요. 공기청정기는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또 다른 매체가 됩니다. 지금은 가습기조차 쓸 수 없는 시기입니다. 큐어는 전열 교환기를 설치했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모든 아파트에는 이 전열 교환기가 있습니다. 밖의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고 안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내뿜고 그 통로가 각각이라서 안전합니다.
큐어는 그렇게 전열 교환기와 각 개별 난방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해 냈습니다. 관리형 독서실에 가보면 복도에 스탠딩 책상이 있어요. 이건 학원에도 있는 건데, 이 스탠딩 책상은 아이가 공부하다가 졸면 서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 느낌은 어땠냐면 약간 벌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큐어에는 스탠딩으로 책상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오픈 공간을 만들어서 카페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은 좋은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피곤하니까 좀 서서 에너지를 받겠다라고 하는 좋은 행동인데, 이게 벌 받는 느낌이 아닌 좀 더 좋은 느낌, 긍정적 느낌으로 가질 수 있게 카페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페존에는 좀 비밀이 하나 있는데, 통창이 있어요. 그 통창은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가 안 보여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가 보여요.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 며칠 그 공간에 있다 보면 밖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 졸린 마음에 서 있던 그 스탠딩 책상에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거고, 거기서 조금 더 빨리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제하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만들어 나가는 게 큐어의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큐어에 오면 이렇게 스케줄표를 만들어요. 일별, 주간별, 월별. 그걸 저희는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뭘 들어야 되지? 현장에서 만났던 아이들은 기하를 선택할지 미적분을 선택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과학탐구 4과목 중에 내가 무슨 과목을 수능에 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그냥 인강을 들으라고 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들어야 하죠? 라임에서 국어를 배운 아이와 아라에서 국어를 배운 아이의 국어 실력이 다릅니다. 국어 경향이 달라요. 약한 부분이 다르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그냥 국어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무엇을 들어야 되죠? 앉혀놓고 잠을 깨워주고 들으라고만 하면 아이들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김승리를 들어야 되나요? 김동욱을 들어야 되나요? 박광일이요? 각 선생님마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서 주는 관련 독서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차원적인 자료를 줘서 아이들이 인강을 결정할 수 없어요. 저희는 학습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아이가 같이 결정하고 같이 만들어낼 겁니다. 큐어는 이 부분을 적극적 관리라고 합니다. 모든 인강 프로그램은 현관과 어우러져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강의를, 국어 강의를 들었을 때 인강으로 언어와 매체를 백업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엔 굳이 현강을 듣지 않고 인강을 듣게 할 겁니다. 인강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구문 강의를 듣게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독해에 관련된 실전적인 부분을 듣게 할 겁니다. 이렇게 현강과 인강을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학습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극대화시킨 게 올해 1월에 6주 동안 진행되는 윈터스쿨 동행입니다.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3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이 겨울방학이 되는 순간에 정말 전과목이 다 시작되거든요. 아이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약한 부분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을 됐을 때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지만 자신이 약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강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인강에서 진행되는 부분을 잘 조절할 겁니다. 조절을 할 거고, 그 중에서 그 아이가 약한 부분을 6주 동안 완강해서 인강을 통해서 그 약점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과정은 2주에 한 번씩, 일주에 한 번씩 굉장히 심층적으로 관리를 할 거고요. 2주에 한 번씩 장학금이 지불됩니다. 장학금의 총액은요, 윈터스쿨 수강액의 75%예요.
이것을 3번에 나눠서 2주에 한 번씩 강의를 완강했던 학생들에게 지불할 겁니다. 어머님 통장이 아닌 아이의 핸드폰에 모바일로 상품권으로 제공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봤더니 아이들은 자신의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저는 이렇게 모바일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줄 생각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 굉장히 바쁜 겨울이 시작되었을 때 그대로 약점은 놔둔 상태에서 전 과목의 진도를 나가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3월이 됐을 때 자신의 약점이 해결돼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3월을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바쁜 와중이지만 새벽까지 아니면 쉬는 시간을 총동원해서 인강을 완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한 학생이 열람실에서 계속 졸아요. 그래서 얼음물도 갖다 주고 또 손을 끌고 스탠딩 책상에 앉혀서 잠을 깨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은요, 그 행위까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좋아 보이죠. 근데 그 학생은 실상 지난달 모의고사를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모의고사를 잘 봐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수면권과 얼음물이 아닙니다. 공감과 격려예요. 저는 큐어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저나 심리 상담을 하는 부원장님이나 생활 관리를 하고 있는 팀장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을 모른다면 계속 수면권이나 얼음물이나 스탠딩 책상을 주지만 그거는 그 아이의 졸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심리 상담은 외국에서 학습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에겐 아직 낯설죠. 저는 오랜 시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있고요. 아이들의 심리를 알고 그거를 관리해 주는 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어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실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싶습니다. 큐어는 전문가를 갖고 있어요. 실제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공의 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상담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희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근본적인 관리를 받기를 원합니다. 큐어의 관리 시스템은 스태프의 동선, 아이들의 동선 모두 다 계산돼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중에 시간표의 일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형 독서실은 힘든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강의를 듣는 것보다 두세 배의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기 위해서 몇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을 마시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쉬는 시간에 대화를 하는 겁니다. 10분을 짧게 쉬어서 다음 시간을 이어나가는 것.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묵언을 하게 하는 것.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시간에 피로도를 더 높이는 행위일 뿐입니다. 큐어는 전체 900시간의 동일한 시간대를 만들었지만 쉬는 시간을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20분은 아이가 1층에 내려가서 음료수를 뽑아서 그걸 마시고 하늘을 보고 화장실을 갔다가 충분히 천천히 들어올 수 있는 시간. 충분한 휴식이 다음 시간을 만들 수 있어요. 막 몰아붙이고 앉혀놓고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효율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에는 진정한 휴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큐어는 시간표를 보시면 변동제입니다. 시간이 동일하지 않아요. 점심을 먹었을 때의 피로도와 저녁을 먹었을 때의 피로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가지고 시간표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가 큐어에 대한
저희의 소개입니다. 큐어는 그런 곳이에요. 아이들을 보는 곳, 아이들이 관리의 대상이 아닌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에 시선을 맞춘 공간입니다. 그리고 큐어는 현장에 있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있고 아이들을 가리키는 제가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공부하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큐어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큐어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